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머니 이슈, 오늘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영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사실상 승인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합병과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불확실성이죠. 이 합병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성에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국이 승인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EU, 일본, 중국 여러 가지 좀 국가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경기가 호황인 것은 아니겠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확산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이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설사 독과점에 대한 이슈가 있을지언정 합병에 대한 명분은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병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순대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결국은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속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나 둘씩 리오프닝 빠르게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이 항공업계에서 본다라면 미국과 유럽 쪽의 노선이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발생 전에 약 78%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도 빠르게 리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관광 국가인 태국을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보게 되면은 태국이 3분기에 리오프닝을 실시하자마자 GDP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만큼 리오프닝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를 다시 한번 좀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리오프닝이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는 항공주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당연히 호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세분화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리고 실적을 견인했던 것은 결국 화물 쪽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 쪽의 실적 대부분은 이 테크, 즉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재고도 아직까지는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매출 역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여행객 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지만 주가가 바닥을 딛고 빠르게 올라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항공요금 상당히 비쌉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모두가 다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특히나 우리 주변에서 여행을 너도 가고 나도 가고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빠르게 돌아서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항공주의 주가는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오늘 나왔던 뉴스처럼 이 합병과 관련된 부분들의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은 등과 급락을 반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게 되자면은 오히려 급등할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급락했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박스권 전략으로 당분간 항공주를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님 아시아나 쪽 그리고 대한항공 나눠서 본다면 어떤 종목 좀 더 매력 있다고 바라보세요? 뉴스에 따른 어떤 이벤트 플레이를 한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아시아나 쪽이 아무래도 주가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대한항공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은 대한항공 놓고 보시되 어느 정도 일정 포트폴리오는 아시아나 항공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소위해서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오늘 장에서 리오프닝주 핫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살며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사님 오늘 리오프닝주 핫하게 흘러가는데 조금 이따 이벤트도 있을 거고요. 오늘의 상승 앞으로의 신호탄이 된 걸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오늘 오후 3시죠. 중국 국무원 쪽에서 코로나 정책과 관련된 어떤 중대 발표를 할 거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생 지수도 급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 카지노, 여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사 3시에 발표된 내용이 그렇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사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래서 이 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크게 큰 기대를 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 중국 분들이 월드컵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요.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하루
하루에도 두세 번씩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는 모두가 다 마스크를 벗고 월드컵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이제 민심을 자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년 봄이라면은 지금의 중국의 어떤 봉쇄 정책도 상당히 유화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골드만삭스 역시도 중국의 본격적인 리오프닝은 내년 봄부터라고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항상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의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바닥권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리오프닝 하면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다른 관광객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분들 명동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동을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2015, 16년도 그 당시에 이 화장품 주식들이 특히 마스크팩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명동을 가보시게 되면은 소위 따이공 중국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마스크팩을 사재기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명동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미국 분들, 유럽 상당히 좀 다양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K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보급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K-팝, BTS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다변화됐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마저도 더해진다라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바닥을 굳건하게 다져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모멘텀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그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편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럼 시세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님께서는 화장품, 카지노, 여행 플러스 말씀 주셨듯이 엔터까지 어떤 쪽 바라보세요? 네, 인바운드라고 하죠. 결국은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습니다만 이 화장품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일단은 조금씩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실적과 성장성 동시에 봤을 때는 이 카지노 주식들이 조금은 더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통해서 완벽하게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인바운드를 통해서 소위 큰 손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입국을 하셔서 돈을 많이 쓰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데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주식들이 오히려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